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0점대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24만 명인데 20년 전의 반입니다. 현실화되는 저출산 충격은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희윤 기자입니다. 10년째 운영하다 오늘 폐업한다는 한 가정 어린이집. 원생이 점점 줄어 월세 내기도 힘들어진 게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그 세를 가지고서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일을 하는 학부모는 난감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폐원 통보를 받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한 곳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은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있고 내년엔 도봉고등학교가 서울 일반계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청년들 사이엔 결혼을 미루는 문화도 퍼졌습니다. 일단 먼저 월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당장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결혼과 출산을 정부나 주변에서 계도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모나 지인이 결혼하라고 재촉했을 때 더 하기 싫어졌다는 응답이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의 2배였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 겁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죠. 1960년대는 아이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년층이 많은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역삼각형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보일수록 고령사회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커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 다시 말해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면서 이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노년층은 더 많아집니다. 2040년이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61명을 부양하게 돼서 노년 부양비가 세계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도 나빠집니다. 한 연구기관은 인구 감소로 현재 2%가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이 7년 뒤엔 2030년대 0%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심으로 10년, 20년 뒤가 걱정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비상인 건 아닙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모두 비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AI가 남녀를 연결시키고 있고 중국에서는 탈모가 없는 대졸자들의 정자 기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1.18명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더니 대기근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중국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돌아선 건 중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습니다. 인구가 줄면 노동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중국에선 2028년이면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인구 감소로 미국을 추월하기 힘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출산하면 약 100만 원, 보육료 월 10만 원 등 각종 지원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에 탈모가 없는 남성만을 상대로 정자 기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출산 기피 현상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3명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부 예측보다 8년이나 빨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 사회를 벗어나고 경제 부활로 국제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는 4월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어린이 가정청을 출범시키고 소득에 따라 주던 아동수당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쿄도는 결혼을 원하는 남녀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것도 아이 키우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치료할 의사가 없죠. 오늘 보건복지부가 아픈 아이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어린이 병원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병원만 늘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 병원을 찾아 소아과 부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잘할 때보다도 지금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진료 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복지부에서도 아픈 아이가 걱정 없이 진료를 받게 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아암 같은 중증 환자와 한밤중에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를 14곳으로 늘리고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100곳까지 확대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병원만 늘리는 건 의미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5년째 미달되고 있습니다. 달빛병원을 100개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소아과 전문 일을 하면 밤 11시까지 일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일해야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며 복지부에서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신생아의 입원 수가를 50% 늘리고 공공 전문센터에는 시범적으로 적자 보상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저출산과 수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소아과 의사 부족은 더 심해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